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으로는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의 디자인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겉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전부 다 제가 디자인했는데요. 저는 손으로 그려서 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 디자인을 디지털화해주는 친구 최보람 디자이너님 그리고 기자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최보람 씨는 기자이시기도 하시고 제가 전시를 했을 때 같이 만났던 큐레이터인데 우리 함께 전시를 했을 때 저의 미술 작품들을 완판을 해주신 그런 정말 최고의 친구입니다. 보람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해요. 자, 일단 자세히 보시면은 이 1, 세 가지 111 이게 엔젤 넘버예요. 천사의 숫자라는 게 있는데 같은 숫자가 3개 반복되는 게 천사의 숫자라고 이렇게 영성에서 말을 하는데 그 111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뭔가 나의 대운이 바뀐다고 하죠. 대운이 바뀌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게 111이라는 엔젤 넘버예요.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determination, 뭔가 이렇게 결심을 내리고 뭔가 또 새로운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1은 참 좋은 의미가 많아요. 그러하고 그리고 이 111이 모여가지고 기둥을 만듭니다. 이 기둥은 왜 사주의 주가 기둥주자잖아요. 그래서 기둥은 참 뭔가를 떠받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이상이 이렇게 별이 있다면 그 이상을 떠받치는 게 이 기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둥의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하는 법이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 아무리 꿈이 좋거나 크더라도 그 기반이 부실하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남 사시는 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강남은 원래 지반이 되게 약해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거나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땅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른 기반에 지은 곳은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땅이 좀 단단한 그런 안반, 예를 들어 광화문 지역이나 경복궁이 있던 곳 이런 곳들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곳에 건물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기반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개인에 있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그런 생각하는 법이에요. 저는 대학교를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리고 디자인은 그 중에서도 3가지를 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고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그리고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3개는 말이 다 디자인이지 정말 세상을 다르게 보았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도 전공을 했었고 법도 아주 살짝 했었고 그리고 경제학도 했었고 또 뭐 했죠?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보았어요. 예를 들어 물리학도 그냥 수강을 했었던 거고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돈을 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각각 분야에 들어가면 그 분야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그런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영어로 discipl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바로 생각하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을 갖는 게 진정한 교육 그리고 좋은 교육이더라고요. 어떤 대학교는 갔는데 돈이 정말 아까운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대학교는 갔는데 정말 비싸지만 돈이 아깝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생각하는 법, 그런 기준을 세워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오렉스라는 영어 학원을 세워서 교육하는 것도 우리 영어만 하지 않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알려주고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경제를 정말 쉽게 아주 이해할 수 있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알려주고 아주 실질적인 것들도 알려줍니다. 그런 생각하는 기반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프롤로그에도 썼는데 프롤로그의 진정한 교육가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 그런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guiding principle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 guiding principle을 디자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guiding principle을 생겨주는 책이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우리 멤버들에게 물어보니까 신전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시간이 변하더라도 1000년, 2000년 넘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원칙이고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이는 언어로 쓴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가치, 원칙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표지는 이렇게 되었고 색깔은 2개 대비되는 색깔로 했습니다. 이 색깔은 동트기 직전 그런 노안 동트기 직전에 밤하늘 혹은 하늘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색을 아주 좀 심플하게 표현해 보았어요. 금박을 여기다가 쓰면은 이게 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또 실제 금이 아니면 조금 없어 보일 수 있더라고요. 저는 금을 아주 옛날부터
너무나 좋아해서 많이 다뤄가지고 지금도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금 작품들이 있는데요. 실제 금을 쓰기 때문에 금마다 아주 미세한 차이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금박이 좀 안 좋을 수 있음을 그래서 여기저기 프린트물이니까 프린트물은 프린트 그런 잉크 색깔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글자도 정말 많은 거를 대입해가지고 비교를 해본 결과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가면은 글자를 흰색으로 했는데 이 하얀색이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제목은 하얀색으로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얀색을 빈 것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흰색을 제목으로 쓰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에 갇혀 있다가 생각을 최근에 좀 바꾸게 되었어요. 아주 많은 책들을 이렇게 꽂아놓은 걸 보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흰색이 빛의 색깔이더라고요. 하얀색은 모든 색깔을 다 담고 있는 색깔이고 또 빛을 가장 밝게 반사하는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중에서 흰색 제목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은 저에게는 빛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빛의 색깔 하얀색으로 이렇게 사이드를 했고 이 배경이 어두운 블루 색깔이어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또 대비되는 색깔 이 111이 이 책의 캐릭터잖아요. 책 제목이 좀 길다 보니까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 책을 111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에는 캐릭터가 참 중요해요. 어떤 디자인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개발해야만 캐릭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이라는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캐릭터가 build 되었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있는 것들만이 살아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 오리지널 베스파라던가 오리지널 미니를 참 좋아하는데 공통적으로 캐릭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있으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이 디자인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면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책은 다른 어디보다도 뒷표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원래 책은 겉만 하고 뒤를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뒷표지를 먼저 찌어냈어요. 근데 이 뒷표지는 제가 좀 이거에 앞서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에서 만드는 그런 잔인데요. 러시아 저랑 같은 문양을 쓰는 양조 독수리를 쓰는 러시아 제국에서 만드는 포슬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패턴이 굉장히 닮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만드는 패턴 중에 Forget Me Not 이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 Forget Me Not은 네트 문양입니다. 그 그물망 문양이에요. 그래서 행운이 있으면 그 그물로 이렇게 행운을 잡는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Forget Me Not이라는 네트 문양이 있는데 사실 별과 별 사이에 미세하게 얇은 선들이 있는데 그게 프린트로는 표현이 안 되었어요. 근데 그 최보람 저희 친구 디자이너가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수작업으로 맞췄거든요. 일단 별을 다 만든 다음에 이 별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그리신 거예요. 근데 이 선이 안 보이는 게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자세히 보시면 이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행운을 이렇게 쑥 잡는 그런 하나의 네트입니다. 이것은 네트, Forget Me Not이라는 네트예요. 이게 우리 드림캐쳐 아시죠? 드림캐쳐도 그물 모양이잖아요. 행운을 이렇게 잡는다는 말이죠. 그것을 표현한 게 이거고 그리고 제가 정원을 산책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여기다가 바코드를 빡 찍어버리면 정말 못생긴 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게 이 별똥별이에요. 이 별똥별 하얀색을 이렇게 쭉 떨어지게 약간 좀 뱀의 머리처럼 그렸고 여기다가 이 바코드는 저희 출판사 직원분이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코너를 이렇게 좀 끝까지 해가지고 좀 잘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뭐 바코드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이런 프레임을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별의 개수에도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 별의 개수 맞추시는 분께는 행운이 갈 거예요. 올해 이 별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참고로 별은 별 모양만 별이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도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의 꼭지점의 개수에 따라서 상징성이 좀 달라집니다. 이 꼭지점이 8개면은 그 8이 영원을 상징하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이 8개인 별은 영원의 별이고 이거는 유럽에 특히 로마에 여행하시면 꼭지점이 8개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이탈리아의 cathedral 그런 성당에는 팔각 위에 짓습니다. 왜냐면 그 팔이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런 건물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것도 아마 팔각 위에 설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지금 초판본은 글자가 좀 크게 인쇄가 되었는데 이게 판형을 제가 잘못 출판사 편집자님께 잘못 듣고 해가지고 조금 확대되어서
인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여백이 좀 부족한 건데 그 이유는 일단 확대돼서 하기도 했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 한 줄이 우리나라에 출판되는 책들은 한 줄이 23자입니다. 근데 23자로 하면은 이 책은 10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이 돼요. 일반적인 판형을 따르지 않고 이거를 제가 30자로 늘렸더니 이거를 544페이지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근데 544페이지도 뭐 일반 이게 좀 두꺼워 보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세 글자만 줄여가지고 여기 약간의 여백만 한번 넣어서 다시 해보니까 23글자를 하니까 7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가장 저렴하고 가장 얇게 만들려면 이 한 줄이 좀 길어야 됩니다. 이게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진 않지만 그 진도 나가는 거를 이렇게 편집이라는 꼼수를 쓰지 않고 이야기라든 그런 몰입력이라는 그 글 자체의 힘을 빌어서 이거를 재밌게 읽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정말 잘 쓰도록 애썼습니다. 그래서 편집의 단점을 좀 이겨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색깔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내부가 블랙 앤 화이트인 게 되게 클래식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원래 그림은 여기가 약간 노란빛인 그런 은행나무인데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를 펜슬 드로잉으로 표현했고요. 또 앞쪽에 가면은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도 원래 핑크색이었는데 프린트를 했더니 흑백이 되었어요. 근데 그 흑백도 나름 멋진 것 같습니다. 클래식하고. 또 곳곳에 있는 그림들은 제가 여기 아주 기본적인 툴들로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별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프레임도 저희 스티브 잡스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한강 작가님의 그 서점 있잖아요. 서촌에 그게 한강 작가님 서점인지 모르고 올해 초에 갔을 때 그냥 하나 좀 사드리고 싶어서 한 권 산 책이 있어요. 그 올리버 섹스의 에세이인데 그 책 편집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프레임을 모든 페이지에 프레임을 넣어서 편집을 하셨는데 그게 참 아름다워서 이 책에 적용을 다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쓰니까 좀 생각이 틀에 갇힌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특별한 쉬어가는 페이지에 강조하는 페이지에만 이런 프레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참 진자 같아요. 왜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그리고 빛과 어둠을 오가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주식도 어떤 그런 주식들은 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게 오르면 어떤 건 떨어지고 이게 상반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함께 소유하고 계셔야 이게 해칭이 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몰빵하시면 잃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들을 함께 소유하는 거 그게 나의 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부는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는 생각하는 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이런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의 진심을 담아서 만든 책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주희 씨의 후대고 또 성삼배 씨의 후대라서 저는 왕족이라고 말하면 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의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에서의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호주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갔지만 그 나라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군대 의무를 회피하고 내가 국적을 버리고 외국인이 되어서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어려운 우리나라로 와서 제가 배워온 좋은 것들을 이 책에 담아서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저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책이고 이 책도 언젠가는 번역이 되어서 외국에 나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 한국인들이 먼저 읽고 이거를 실행해서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 친구 베프가 스위스인인데 스위스인들은 20% 이상의 인구가 부자라고 백만장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여유롭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지적이에요. 근데 그 근간은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에는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교육열이 향하고 있는 것이 질적 수준이 낮은 교육이에요. 입시 교육인데 그 입시 교육이 바꾸기는 좀 그러하니까 여기서 배우시고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큼직한 글자도 있으니 한번 배워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책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거의 절반이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한국이라는 너무나 작은 전 세계 인구의 0.6%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곳에서 서로 싸워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수출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되게 높은데 여기서 우리가 수출하면 더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시라고 영어는 그냥 익숙해지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영어로 썼으니 특히 2부는 절반이 완전 영어예요. 영어에 익숙해져서 부자가 되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책 설명 들었어요.
No worries.